2013년 기준 세계 판매량 1,027억 4천만 개, 국내 소비량 35억 9천만 개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74.1개를 섭취하는 이것은 바로 라면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헝그리 정신으로 훈련을 해야 했던 운동선수들에게 힘이 되어준 음식. 1990년대 경기 불황과 사회 불안 등의 악재를 즉각적으로 반영한 대표적인 사재기 품목. 2000년대 한식과 주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라면은 이제 지역,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는 글로벌 푸드다. 평균 약 75개의 면발당 길이 약 65cm, 면발을 합한 총 길이 약 50m. 탄수화물 80g, 단백질 10g, 지방 17g의 성분을 가진 열량 520kcal 내외의 인스턴트 푸드. 남녀노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라면은 흔히 일본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늘려 만든 중국의 국수 남면에서 유래했다. 이 남면이 일본에 전해진 경로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의 항거하다 실패에 일본으로 망명한 명예 유학자 주순수가 처음 알렸다는 설과 메이지 유신 직후인 1870년대 일본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노점에서 남면을 팔았다는 설 등이 유력하다. 라면이 일본에서 널리 퍼진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데 중국에서 돌아온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원조받은 밀가루로 중국식 남면, 즉 라면을 팔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당시 라면은 닭과 돼지뼈, 멸치, 가다랑어포 등을 우려낸 육수에 여러 가지 소스를 가미한 중화풍의 국수 요리였다. 이런 라면을 간단하고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인스턴트화한 사람은 누구일까? 대만 태상의 일본인 안도 모모후쿠다. 1910년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가로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던 그는 47세의 나이에 도산하고 만다. 그 무렵 거리를 방황하던 그는 일본 정통 라면을 먹기 위해 음식점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고 결심한다. 사람들이 집에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겠다고. 당시 일본에는 미국에서 원조한 밀가루가 넘쳐났다. 이 밀가루로 식품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그는 1948년 집 마당에 3평짜리 창고를 실험실로 개조해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한다. 그러나 즉석 라면의 개발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젖은 면을 어떻게 말려야 부패하지 않고 끓였을 때 원래의 부드러운 상태로 복원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그는 어느 날 아내가 주방에서 튀김을 만드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는다. 면을 기름에 튀겨 바로 건조하는 순간 유혈 건조법이었다.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기름에 튀기면 면발 속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작은 구멍이 많이 생기는데 그 상태로 건조했다가 필요할 때 뜨거운 물을 부으면 구멍에 물이 들어가면서 본래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면발의 장기간 보존과 원형 복원에 성공한 그는 1958년 8월 25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 라면을 선보였다. 이 라면은 기존의 국수와는 달리 면발이 꼬불꼬불한 국선이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제조 과정에서 신속하게 면발을 튀겨 수분을 증발시킬 수 있고 둘째, 포장재에 많은 양을 넣을 수 있으며 셋째, 조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치킨 라면은 출시되자마자 야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하는 학생, 일터에 나간 어른들을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밥을 대신하면서 불티나게 팔렸다. 치킨 라면으로 성공한 안도 회장은 1968년 인스턴트 라면 대마 H를 선보였고 1971년엔 간편성을 한층 높인 컵 라면을 개발하면서 식품업계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라면의 아버지 안도 회장에게 항상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신만만하게 개발한 인스턴트 라이스가 시장에서 실패하면서 투자비 30억엔을 고스란히 날리기도 했다. 이후 안도 회장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2005년 7월 미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의 일본인 우주 비행사 노구치 소이치를 위해 스페이스 라면을 개발한 것이다. 당시 그는 라면이 우주에 갈 수 있다는 내 꿈을 이루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구는 물론 우주용 라면까지 발명한 안도 회장은 평소 시간은 생명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는 인류에게 맛있는 인스턴트 라면뿐만 아니라 한 끼 요리에 빼앗기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 얻어지는 시간적 여유까지 선물하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어디일까? 답은 두 개로 나뉜다. 라면 판매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수가 가장 많은 중국이 1위다. 그러나 1인당 라면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위는 대한민국이다. 이 수치를 집계한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그곳에서는 심지어 레스토랑이나 가판대에서도 라면이 팔린다라고 표현했다. 명실상부 라면 왕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라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을 국내에 소개한 S식품의 설립자 전종현 회장이다. 1961년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 사장이었던 그는 어느 날 남대문 시장을 지나가다 미군 부대에서 먹다 남은 음식들을 모아 끓여 만든 죽을 사 먹는 사람들을 목격한다. 이를 계기로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한 그는 얼마 전 일본 출장에서 맛보았던 음식을 떠올렸다. 기름에 튀긴 마른 국수와 육수용 분말을 함께 끓인 음식, 바로 라면이었다. 이후 잘 나가던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라면 개발에 뛰어든 그는 라면 생산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일본의 묘조 식품을 꼽고 현해탄을 건넌다. 묘조 식품 공장에 한 달 정도 출근하면서 공정을 익힌 그는 귀국 당일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라면의 핵심 기술인 배합률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는다. 묘조 식품이 라면에 대한 전 회장의 열정과 노력에 감명받은 결과였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이 1963년에 출시된 S사의 S라면이다. 이 라면은 닭고기 육수로 만든 스프를 면에 가미한 형태로 끓이면 국물이 하얀색이었다. 기업 이념을 식족 평천, 즉 국민이 배불리 먹으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로 정한 그는 S라면의 가격을 당시 50원이었던 자장면 가격보다 40원이 싼 10원으로 정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손쉽게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배려에서였다. 그러나 라면 한 개를 팔아 오전을 남기는 박리담이었기 때문에 S라면은 출시 후 적자를 면치 못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처음 보는 라면을 플라스틱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1965년부터 정부가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분식 장려 정책을 시행하면서 간편한 한 끼라는 라면의 장점이 부각됐고 덕분에 S라면의 인기는 높아졌다. 그 기세를 몰아 1969년엔 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라면을 수출했고
1972년엔 일본 니신 식품의 기술을 도입해 국내 최초의 컵 라면을 출시했다. 또한 같은 해 강원도에 동양 최대의 대관령 목장을 만들었는데 이후 그곳에서 직접 기른 유구를 스프에 첨가한 쇠고기 라면을 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승승장구하던 S라면은 1989년 가을 라면을 공업용 쇠기름으로 튀긴다는 익명의 투서에서 비롯된 일명 우지 파동으로 인해 장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큰 타격을 맞은 S식품은 1994년 1월 라면 판매를 재개했고 1997년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우지 파동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종윤 회장이 이끈 S식품이 국내 라면의 선구자라면 L그룹 신격포 회장의 동생인 신춘호 회장이 이끈 N사는 라면의 부흥기를 일궈낸 주역이다. N라면의 시초는 1965년에 L공업이 출시한 L라면이다. 이후 1970년 소고기 육수를 사용한 소고기 라면과 1975년 N라면을 출시하며 히트를 기록한 L공업은 1978년 L그룹에서 분리된 후 N라면을 회사명으로 사용한다. 독립한 후 N우동과 Y컵 라면, A라면 등을 잇따라 출시한 N사는 1985년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매달린 끝에 1986년 매운 라면의 대명사 S라면을 출시한다. 이 라면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진은 전국의 맛집을 돌며 다진 양념 레시피를 확보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매운 국물을 시식해야 했다. 이런 개발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S라면은 강한 매운맛 때문에 출시 전 내부 시식회에서 호평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매운맛이 오히려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신춘호 회장은 회사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한다. 한편 라면의 이름에 있어서도 신 회장의 뚝심이 엿보인다. 라면은 역시 당시 라면은 쇠고기 라면, 김치 라면 등 주 재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N사는 이런 관행을 깨고 한음절의 한자를 사용한 것이다. 매운맛의 본질을 그대로 강조한 것이지만 당시 식품명 등록은 한글만 가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사는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를 외래어 취급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고 결국 N사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S라면은 원래 이름 그대로 시장 가판대로 진출했다. S라면은 출시되자마자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출시 첫 해 석 달 동안 30억 원에 가까운 판매고를 기록했고 이듬해인 1987년엔 약 1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 라면 시장의 대표 주자로 우뚝 섰다. S라면의 성공에 힘입어 N사는 1988년 서울 세계 스포츠 축제 라면 공식 공급업체로 선정됐는데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은 S라면이 아닌 Y컵 라면이었다. 선수촌 매점에서 하루 23만 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이 컵 라면에 대해 미국의 한 방송사는 햄버거에 필적하는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평을 하기도 했다. 한편 1986년부터 2014년 누적 판매량 약 240억 개.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N사의 매운맛 S라면은 오랜 기간 라면 인기 순위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Y컵라면과 S라면 등 출시 라면들의 잇단 성공으로 국민라면이라는 타이틀까지 갖게 된 N사. 20년간 시장 점유율 1위를 구수하며 제품 개발에 매진한 N사야말로 국내 라면의 르네상스를 일궈낸 주역이 아닐 수 없다.
2015년 한 해는 그야말로 라면의 춘추 전국 시대였다. 주요 라면 업체들은 11가지 종류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다양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미각을 자극했던 것이다. 현재 국내 출시 라면은 200가지가 넘는데 이와 같은 라면 종류의 증가는 1980년대 라면 업계에 뛰어든 후발주자들과 무관하지 않다. 1983년 한국 Y사가 론칭한 라면 전문 브랜드 피사. 이 업체의 전략은 그때까지 시장에 없었던 클로레라 성분의 라면 등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목표는 고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사의 웰빙 라면은 큰 인기를 얻지 못해 단종됐고 대신 1984년 출시된 색다른 조리법의 비라면이 크게 성공한다. 이 라면은 출시 이후 지금까지 30년 이상 계절면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비라면의 성공으로 탄력을 받은 피사는 1986년 국내 최초의 사각 용기인 D컵라면도 출시했는데 국내에선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하지만 외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이 라면은 러시아, 미국 등 3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누적 판매량은 지구 14바퀴를 돌 수 있는 36억 개 이상, 누적 매출은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러시아에서 D컵라면이 곧 라면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일까? 1990년 부산에 정복 중인 러시아 배 선원들이 D컵 라면을 대량 구입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피사의 직원들은 그들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물어봤다. 러시아에서는 기차를 오래 타는 경우가 많은데 용기가 사각형으로 넓적한 D컵 라면이 기차 안에서 먹어도 쏟아질 위험이 적어서 좋다고 대답했다. 우리나라의 가락 우동처럼 D컵 라면을 먹는 것이 러시아인들의 철도 여행에 있어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D컵 라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말 별장 다차에 갈 때 여행 가방에 담는 필수품이 됐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D컵라면은 2014년 라면 업계 최초로 러시아 국가 상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올해 제품상과 제3회 한너 비즈니스 어워드에서 최고의 브랜드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피사는 현지인들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라면 시장의 이슈인 모디슈머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는 이미 D컵라면에 햄, 마요네즈, 빵을 넣어 함께 먹는 다양한 조리법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 소비자들의 식습관을 반영해 마요네즈 소스가 함께 들어있는 D+란 제품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최근 짬뽕 라면 전쟁의 포문을 열며 라면 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제2짬뽕. 이 라면은 라면 업계 후발주자인 오사의 제품이다. 오사가 라면 사업에 뛰어든 시기는 1987년 청보식품을 인수하면서부터인데 이후 청보식품의 진 곱빼기에 다양한 재료를 첨가하며 연구한 끝에 1988년 제2라면을 선보였다. 하지만 N사와 S사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함영준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2012년 S사를 제치고 점유율 2위에 올랐고 현재는 N사와 O사의 양강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국내 라면 시장의 규모는 1조 9,700억 원대. 이 거대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라면 업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라면은 저렴한 한 끼의 인스턴트 식품이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건강에 해롭다는 비판을 의식한 업체들의 노력으로 웰빙 라면이 등장했고, 이제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라면과 값비싼 프리미엄 라면까지 출시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나날이 진화하는 라면. 이 꼬불꼬불한 면발이야말로 인류와 뗄 수 없는 가장 맛있는 발명품이 아닐 수 없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걸작. 하지만 21세기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식품. 끊이지 않는 유해성 논란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글로벌 푸드 라면. 출출한 밤, 아련한 추억이 떠오를 때, 또는 진한 우정이 그리울 때, 라면 한 젓가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